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를 해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실명으로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다,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의도 대검찰청 감찰 2 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의 1월 8일자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추 장관의 인사를 정면 비판했는데요. 정 과장은 이어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서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추 장관이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지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제34조 1항을 소개했는데, 사실상 윤 총장을 패싱하고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한 추 장관의 잘못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특별수단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 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정 과장은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를 법제화하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 주시기 바란다. 관련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 심의기구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불승인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견제장치 등을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 과장은 향후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과장은 중앙지검 1부터 4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인사를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서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정치 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적었는데요. 그렇다고 김 부장판사가 딱히 보수 성향이라면 그것도 아닙니다.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기록 위마 판결이라고 비난했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에 대해 이재용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소신에 따라 판단하는 소신파로 보이는 것이 더 맞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과거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과거 상관이었던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도 이성윤 지검장을 향해 사람의 충성하기보다 검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하는 글을 써서 이 지검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약 넉 달여간의 동부지검에서 각각 검사장과 부장검사로 함께 몸담은 인연이 있지만 당시 형사 2부의 부장검사였던 이 지검장의 부하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사상 초유의 성추문에 휘말리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석동현 전 지검장이 법복을 벗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석 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사람의 충성하기보다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 그리고 검찰이 거쳐온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썼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검찰은 개혁이란 명분으로 정치 권력에 의해 조직과 기능을 난도질 당하고 있다며 대통령까지도 연루될 수 있는 중요 사건 수사가 바로 이 지검장이 취임한 기간에서 진행 중에 부임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명운이 윤석열 총장과 함께 이 지검장의 어깨에도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 지검장에게 우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석 전 지검장은 현재 변호사 자격으로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를 하기 하루 전날 대검 간부에게 조롱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이를 폭로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의 진실 게임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물론 해당 메시지 자체는 그저 흔한 안부 인사일 뿐이긴 하지만 자신의 좌천 인사를 직접 달았던 인물에게 도와줘서 고맙다. 이제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라고 한 것인데 받아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 리 있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13일에 취임식을 가지긴 했지만 경희대 학연의 호남 지연덕을 단단히 본 덕에 숭숭장구하며 지검장까지 올랐다는 따가운 시선에서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전직 및 현직 판 검사들이 중심으로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 인사에 대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막 나가는 행태에 대해서 몇몇 적극 부역하는 인사들을 제외하면 확실히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에는 문외한인 일개의 일반인인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지금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어이가 없는 것을 넘어서 화가 날 정도인데 당사자인 형직 검사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현직에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의사를 표시한 정의도 과장이나 김동진 부장검사 같은 분은 신변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이 정권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법조인들의 분노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지금 정부는 권력 유지 하나에만 미쳐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일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